자, 6강 시작하겠습니다. 67쪽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합성어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죠? 우리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게 합성어고요. 기본적인 거 빠르게 한번 보죠. 의미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대등. 그다음에 종속, 융합. 사실은 이게 이제 국가직 지방직 범주에서 9, 7급 다 합쳐도요. 그죠? 2013년에 한번 출제되고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이거 아주 복잡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등, 종속, 융합, 합성어 이건 가볍게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의 연결 방식에 따른 구분은요. 여전히 상대적으로 기억보다는 많이 출제되는 편이죠. 자, 보세요. 우리 왜 연결 방식에 따른 구분했을 때 뭐 하는 거죠? 통사, 비통사. 이거 얘기하죠. 통사, 비통사.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통사는요. 어근 또는 단어가 연결되는 방식이 우리말 문장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비통사는 뭐예요? 반대죠. 그죠? 우리말 문장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는 나와도 통사, 비통사라는 큰 틀에서만 구분하지. 그죠? 얘가 이제 뭐 주어와 서술어 관계인지, 뭐 관형사와 명사 관계인지 이런 것들까지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죠. 이를테면 거기 보세요. 시에 그죠? 합성 명사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명사와 명사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합성 명사가 된다는 거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으니까 합성어고 그다음에 품사가 명사면 우리가 합성 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건 아니고 합성 명사가 만들어질 때 통사, 비통사 다 나오는데 보세요. 일단 길바닥 같은 경우에 명사와 명사가 연달아 나타나는 건 한국어 문장 구성에서 일상적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 통사적인 합성어죠. 그다음에 관형사와 명사. 새해라고 했을 때 새 관형사와 명사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같은 거 한번 보면 그죠? 어리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 붙어서 뭡니까? 관형어가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뜻하는 거죠. 명사 어근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거 파악하는 게 어렵지는 않고요. 통사 비통사는 제가 한 번에 묶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다만 이 통사 합성 명사의 통사적 합성어에서 좀 주의해 봐야 되는 단어가 날짐승이나 들것이나 열쇠 같은 거 2016년 지방직 9급의 좀 옛날 문제죠. 요거 이 단어가 통사 비통사 구별하는 문제로 나왔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날짐승은 당연히 날아다니는 짐승이고요. 얘는 구조를 분석해 보면 날다의 날이라는 어간에다가 바로 그죠? 어근이 붙은 게 아니라 날다의 날이라는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리을 붙고 거기에다가 짐승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리 왜 어감 받침 리을은 받침 리을인 어미 앞에서 항상 탈락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어간 나에다가 어미 리을 붙어서 그죠? 짐승이 결합한 거죠. 따라서 얘는 뭡니까? 통사적인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관형사형 어미 붙는 순간 이거 전체가 하나의 관형어가 되는 거고 관형어 뒤에 명사, 체언 나오는 것은요. 국어의 문장 구조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죠. 자, 얘도 확장하지 말고요. 날짐승, 그 다음에 들것, 열쇠 이런 구조. 선생님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그죠? 날다의 날, 들다의 들, 열다의 열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붙어서 통째로 관형어가 되고 그 뒤에 그죠? 어근이 붙은 형태여서 체언 어근이 붙은 형태여서 이거다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 따진다는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죠? 이건 명확하고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역사적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합성 동사, 합성 형용사, 합성 관형사, 합성 부사.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품사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연결만 해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를테면 통사적 합성어, 합성 동사에서 통사적 합성어의 주술 구조, 겁나다 그러면 겁이 나다 이런 식으로 그죠? 뭐 가끔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만 점검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 보세요. 알파벳 2에 합성 형용사에서 그죠? 합성 형용사에서 통사적 합성어 범주에 부서와 서술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뭐 나와 있어요? 남 부끄럽다.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남다르다. 이거 왜 부사와 서술어의 구조냐면 이런 거예요. 남에게 부끄럽다, 남과 다르다 이런 구조기 때문에 부사와 서술어 구조가 되는 겁니다. 뭐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죠. 예, 좀 지울게요. 제가 이 패드로 강의하는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도 이런 거 참 못 써요. 못 쓰고
그래도 패드 산 게, 태블릿 산 게 돈 아깝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떠난 지 좀 됐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찾아주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저 혼자 그냥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외로운 싸움. 그죠? 그래도 어쨌든 꾸역꾸역 아, 마지막 한 분이 남는 그날까지, 그죠? 그 한 분조차 사라지는 날까지 이 강의는 계속 할 겁니다. 뭐 24년으로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뭐 어떻게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송도 마무리되고, 그죠? 다른 학원에 시작하겠죠. 다른 학원에 시작하게 되면 정말 소시민으로 수능하면서 살려고요. 신념 버리고 신념 버리고 정의감 버리고, 그죠? 버리고 소시민으로 수능하면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되겠어요? 에휴, 아이고 이고 딴짓하다가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올해까지는 잘 마무리해보죠. 그래도 뭐 꾸준히 아주 급격하기는 아니지만 돈 주고 사지 않아도 구독자 하고요. 그다음에 카페 회원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 제 친한 동기 중에 대학 동기 중에 2명이 저하고 정말 친한데 구독했더라고요. 최근에 늘어난 카페 회원과 유튜브 구독자는 제 대학 동기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 자식들 되게 감사하죠. 자, 중요한 거 보세요. 심화 플러스 보면 반복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왜 합성 부사 가운데서는요, 뭐 구석구석, 하루하루 이런 것들처럼, 그죠? 같은 어근이 반복돼서 만들어진 합성어들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다 통사적 합성어예요.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합성 부사 중에서 여기 2번이에요. 그죠? 밤낮 구석구석 하루하루는 명사로로 쓰인다. 어때요? 명사로 쓰일 때는 당연히 그렇죠. 뒤에 조사가 결합돼 있겠죠. 그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구별하는 게 정말 편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왜 비통사적 합성어의 패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예요? 부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 그죠? 물론 우리가 겨우 바로 아주 특히는 명사, 체언을 꾸밀 수 있는 부사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사는 기본적으로 용언을 꾸미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부사와 명사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비통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게 합성어인데 앞쪽의 어근이 용언의 어감만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용어는요 하나의 단어가 되려면, 즉 문장에서 하나의 단어로 쓰이려면 어간 다음에 어미가 결합해야만 하나의 단어로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감만 쓰이고 다른 말이 온다라는 건 국어 문장 구조에서 부자연스럽죠.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쪽의 어근이 앞쪽의 어근이 어감만으로 되어 있을 때, 그죠? 앞쪽의 어근이 어감만으로 되어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패드 사용 익숙하다고 나름 말씀드렸는데 또 이러네요. 제가. 예.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죠?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조는 부사 다음에 바로 명사가 오거나, 국어 문장에서 자연스러운 구조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앞쪽의 어근이 용언의 어감만 있고 어미 없이 다른 어근이 결합했을 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국어 문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언이 하나의 단어로 쓰이려면 어간의 어미가 결합해야 하는데, 근데 어미 없이 다른 말과 결합했다. 국어 문장에서 부자연스러운 구성이죠. 따라서 이런 구조일 때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이거 두 개 제외하고는 다 통사적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관형사와 관형사가 결합한 것도 비통사적 합성어인데요.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는 이런 구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다 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게 중요한데,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구분할 때, 이를테면 우리 왜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거고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거잖아요. 근데 어근과 접사가 이를테면 어근에 접사 결합하고 또 어근이 결합돼 있으면 이거는 선생님 접사 있으니까 무조건 파생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도 합성어가 되는 범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형태소, 3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구분할 때 결과적으로 이것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도요 2017년 국가직 9급 하반기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벌써 이제 2017년이니까 7년 전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난도 높게 출제가 되면 이런 거 출제되기 때문에, 물론 학교 문법 시험에서는 흔히 나오는 패턴이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보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는 않은 게, 자 보시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찍진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 형태수로 이루어진 단어가 결과적으로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별을 할 때는요, 단어를 크게 둘로 나눠 봅니다. 그래서 단어를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그 각각의 부분을 직접 구성 요소, 직접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각각의 부분이 어근이나 단어면 결과적으로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크게 둘로 나누었는데 한쪽에 접사만 남으면 그것은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한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결합된 단어에서 한 단어로 쓰는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거 어렵지는 않아요. 설마 나들이 옷을 크게 둘로 나눠보세요 그랬을 때 나들과 이옷이라고 얘기하지, 이옷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헤어져요. 자, 어쨌든 어떻게 나눕니까? 나들이와 옷. 그러면 얘는 뭐예요? 나들이도 하나의 단어, 옷도 하나의 단어니까 결과적으로 합성어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것까지 물어본다는, 우리 왜 나들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나들다의 이라는 접사가 결합한 거기 때문에 나들이 자체는 파생어죠. 그래서 파생어도 어차피 하나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파생어 나들이의 어근 혹은 단어 옷이 결합한 결과적으로 합성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죠.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죠? 계속 이어서 볼게요. 위에다 써볼까요? 손놀림. 어떻게 나눕니까? 손과 놀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단어니까 결과적으로 합성어죠. 다만 여기서 놀림 자체가 뭐가 돼요? 놀리다의 미음 붙은 파생어기 때문에, 그러면 손놀림은 파생어 놀림의 어근 손이 결합한 합성어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곁눈질. 자, 설마 이 단어 크게 둘로 나누라고 했을 때 곁 더하기 눈질 이렇게 쓰지는 않겠죠. 한 단어로 쓰이는 게 어디까지? 곁눈이죠. 곁눈으로 흘깃 보다 이렇게 쓰니까, 그러면 곁눈과 질했을 때 한쪽에 질이라는 접사만 나오니까 파생어인데, 다만 이 단어 구조 얘기할 때 격과 눈 각각 어근이니까 합성어 곁눈에 전미사 질이 붙은 파생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드높이다 같은 경우도 쭉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어미는 단어 형성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드높다에 전미사 이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 전미사만 남으니까 뭐가 파생어인데, 드높다 같은 경우도요, 높다에다가 접두사 드 붙은 거죠. 그래서 파생어 드높다에 전미사 이가 붙은 뭐가 되는 겁니까?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선생님 이거 높이다에 드 붙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분석해도 결과적으로 그죠? 파생어에다가 접사 붙은 파생어라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 순서까지 묻지 않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집집이는 어떻게 분석해요? 집집과 이로 나누죠. 설마 집과 집이로 나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이렇게 쓰니까 집집과 이로 나누는데 한쪽에 접사만 남았으니까 결과적으로 파생어예요. 그리고 집집은 뭡니까? 집과 집이 결합한 합성어죠. 그래서 얘는 합성어 집집의 전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9급 범주에서는 여태까지 공무원 시험의 역사상 딱 한 번 나온 거기는 한데요. 최근에 학교 문법에서는 꾸준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2017년 국가직 9급에 한 번 출제됐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방법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디귿에 합성어와 절의 구별이라고 했을 때, 합성어는 어차피 한 단어고요. 절은 둘 이상의 단어가 주술 관계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뭐 한번 가볍게만 보세요. 이런 것도 너무 세부적이어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조단에 늦더위 늦잠. 그죠?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 늦이라는 게 접두사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접두사가 붙은 대표적인 파생어로 늦더위와 늦잠이 나와 있는데, 학교 문법이나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이 단어는 파생어가 아니라 일관되게 합성어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어,
이 늦이라는 게 표준국어 대사전 말고요. 또 다른 데서는 늦다의 어간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늦더위나 늦잠은 어간에 바로 어근이 붙은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거. 그죠? 요거 다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시험에는 일관되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선생님 경우의 수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까 제가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아시죠? 경우의 수 이런 거. 무슨 문법 문제 게다가 객관식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 무슨 경우의 수를 따집니까? 개소리고요. 어차피 유튜브로 하는 거니까 강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개소리고요. 일관되게 이렇게 나오고 자 용례를 보면 되죠. 2017년 국가직 7급에 늦더위 늦잠 비통사적 합성어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가끔 표준국어 대사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문법, 시험 문법에 그 규정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출제 일관성으로 보면 우리가 답으로 뭘 택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늦더위, 늦잠은 뭐다? 합성어다.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파생어 부분할 때 애매하게 끊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앞부분 조금 길게 했고요. 뒷부분은 조금 짧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3차 시 강좌는 2차 시네요. 2차 시 강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세부적인 거 휘둘리지 마시고요. 꼭 맞춰야 되는 범주를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 중심으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쭉 한번 가볼게요. 마치겠습니다. 예.